안녕하십니까? 1타 강사 철도왕입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기출과 요약 그리고 좀 해설 좀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먼저 좀 수업 시작하면서 잡다한 얘기 있으면 그때 할게요. 먼저 목적이 있고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경유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 무료입니다, 여러분. 책 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아래에다가 다 답을 적어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 가독성 높여놨고, 그리고 웹파트 이렇게 문제들을, 철도왕이 1타 강사가 괜히 1타 강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코레일 정규직이었고, 옛날에 명문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노란색 체크,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빨간색 체크에 되어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니까 꼭 받아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경영경 외우시면 된다. 그리고 이거 꼭 받아서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조문도 다 정리한 겁니다. 적용 범위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코레일이라는 회사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려는 회사가 코레일이잖아요.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국가고속철도공단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랑 국가철도공단,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코레일인데, 참고로 지금도 국가철도공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철도공사, 그 다음에 철도공단. 근데 지금 이게 다 들어갔습니다. 나눠져서. 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대전에 있어요, 여러분. 대전이 왜냐면 교통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회사 들어가려는 거고, 지금은 이 뒤에도 나오는데, 그 선로에 대한 운영 있잖아요. 선로. 그러니까 선로 보수 이런 것들. 철도공단에서 하는 거고, 철도공사는 이제 뭐 기관사나 아니면 뭐 사무처럼, 그러니까 좀 더 현업에 관련된 부분. 분리하는 게 요새 트렌드입니다. 이걸 경영 효율화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논란이 많죠. 이제 민영화가 사라지고 이제 효율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법이 적용된다라고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정인데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쯤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근데 이거 제 강의 무조건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네이버 철도왕 아카데미 치시면 나오고, 왜냐면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발전 기본법. 왜냐면 되게 비슷해요. 중요한 부분도 밑줄 쳤고요, 밑줄. 그냥 한 번쯤 보시면 돼요. 철도는 뭐 시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이제 유기적으로 구성된 체계고, 그리고 부지 이런 거 다 포함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어, 다양한 철도 시험들이 있죠. 뭐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이것도 이번에 철도항 아카데미 합격률 90%였는데, 그것도 그렇고, 아니면은 다릅니다, 성격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시험은 입사 시험이잖아요. 입사 시험 같은 데는 애매하게 못 내요, 시험 특성상. 그래서 부지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다 시설 이런 것들도 포함한다. 한 번씩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시설이라고 하면, 철도 시설이라고 하면 이 부분들을 포함하는 건데, 뭐 시험 연구 시설, 전문 인력 이런 것들도 시설같이 안 보이지만 시설을 포함하고요. 자, 제가 공부하기 어렵다고 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 운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시험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오답이 나오면 사실 압니다, 이게. 그래서 자, 철도 서비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면은 다 알죠? 뭐 여객 수송하거나 우리 지하철 타니까, 아니면 KTX 타거나 화물 운송 한 번쯤 보고 가시면 돼요. 뭐 정비하는 것도 운영 중에 하나고, 그리고 부대 개발 서비스 이런 것도 포함한다. 그래서 한 번쯤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가 한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철도 시설 관리자.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았는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시험에 나왔다고 한 부분들은 2호 상반기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게 2호 하반기죠. 네. 그래서 나올 수 있다. 시설 관리자, 먼저 관리청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제일 상위 기관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면 이제 그 코레일 엄청 높은 사람들도 가가지고 굽신굽신 돼야 됩니다. 이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철도공단, 아까 얘기했죠. 대전에 건물 같이 쓴다고. 그 다음에 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그러니까 뭐 민영 회사에서 시설 관리권 징수 받으면서 돈 같은 것도 받고 하는 애들. 그래서 이제 위탁 받은 자 해가지고 4개 있고, 중요한 이제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요. 시설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하고, 만약에 철도공사가 있다 하면은 해당하지 않는 거 철도공사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건 시설 관리자이기 때문에 철도공사가 제외예요, 여러분. 제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레일은 그 운영과
그 다음에 직접 사무나 이렇게 대면 서비스라는 곳이지 시설 관리하는 곳은 지금 분리를 시켜놨기 때문에 시설 관리자는 이렇게 해당된다. 또 나머지 한번 여러분들 멈추고 지금 풀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책 사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이 제가 단순히 정리해 놓은 게 아니라 그 다 필요 없는 조문들을 다 지웠거든요, 여러분. 필요 없는 예를 들면 뭐 삭제, 개정된 그 뭐 단어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경유경이라고 여러 했었죠. 경쟁력, 효율성, 국민경제 발전 맞고요. 철도 시설은 부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온다 했습니다. 애매하게 못 내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설에서는 편의시설 등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철도공사, 그러니까 코레일 애들이 운영자다. 시설 관리자에는 포함 안 된다 말씀드렸고. 자, 공익 서비스는 말 많죠. 근데 무임승차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철도 시설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0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 제가 공부 어렵다고 했었죠. 철, 산, 기가 공부 어렵다. 그 이유는 애매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자주 읽으시면 돼요. 오답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건설할 때 그런 운반하거나 아니면은 뭐 진입 도로, 아니면 점검 수리 이런 것들도 다 시설에 포함시킵니다. 알아두세요. 어렵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업 기간 중에 라는 거. 사업 기간 끝나고는 아닙니다. 시설. 한 번쯤 보고 가시면 되고요. 자, 시책의 기본 방향. 이런 거 한 번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뭐 할 때 공익적 기능 고려해야지. 그럼 고려 안 하겠어요, 여러분? 자, 국가가 친환경성 고려해야지. 그럼 고려 안 하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전. 자, 중요한 건요. 이런 거. 철도 산업 발전 기본 계획이 있어요. 자, 우리 산업 발전 기본법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제가 철도 쪽에서는 이제 1타 강사인데, 그래서 면접 때도 오시면 돼요, 저한테 그냥. 먼저, 저기, 철도 안전법도 있고요. 우리 철도 공사법도 있죠.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제일 상위법, 제일 대장, 얘가 산업발전기본법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죠. 그래서 얘를 5년마다 수립하고요.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좀 대략적인 말들이 나오고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면 오답이 나오면 우리가 사실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웬만한 거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일단 뭐 연계수송 들어가야지. 전문 인력 양성도 필요하겠지.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일단 뭐 개발.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 계획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거는 좀 너무 딥한데 이제 국가 뭐 교통망 계획, 뭐 중기 아니면 국토교통과학기술 이런 것들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철도 산업위원회 이거 이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저 뒤에다가 그 실무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위원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한 번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시행 계획 같은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자, 철도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철도 건설 자재 운반하기 위해서 사업 기간 중 사용되는 시설. 맞죠? 2번 철도의 유지 보수를 위해 사업 기간이 끝난 후 점검을 위한 시설 이런 거 나오면 아니라고 했죠. 사업 기간 끝났으니까. 철도 산업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주기 몇 년이에요, 여러분? 5년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험 문제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멈추고 풀어보세요. 아, 나는 문제 나중에 모아서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지금 여러분들 성적이 시험장 성적이에요. 나중에 그냥 지금 듣고 있는 이 공부가 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보는 마지막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계획에서 조금 더 딥한 내용이 뭐냐. 자, 수송 분담 이런 것들 해야 되고, 국제 협력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네, 이렇게 그냥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 뭐 연기 수송 보고 넘어가세요. 예.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자, 실무 이야기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서교공이랑 코레일 정규직 기관사였고, 그 다음에 수능 거의 만점 받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K대학교에 나왔는데, 이 잡박 좀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코스타리카, 거기에 우리 코레일 직원분들이 많이 가요. 코스타리카. 그 다음에 탄자니아라고 거기도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도 많이 가요. 왜냐면은 코레일에서 쓰다 남은 지하철들을 이 나라들한테 그냥 주거든요. 무상 공여로. 그래가지고 직원분들이 많이 가고 이분들 월급도 되게 많이 받아요. 2배씩 버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약간 나도 지원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같은 것도 기본 계획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중요하다고 체크해놨는데 실제 시험에서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 2번은 안 나옵니다. 2번 안 나와. 왜냐면은 그래도 한 번쯤 보고 넘어가세요. 자, 경미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법에서 말하는 절차를 조금 수정할 수 있는데 그 경미한 계획이 뭐냐? 100분의 1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년. 그래서 우리 기간 중에 2년 기간 내에서 변경하거나 100분의 1 범위는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조금 절차가 간소하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5년마다 세우는 시행 계획. 이게 그 당해 연도의 시행 계획은 전년도 11월 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1월 31일이라고 치면 30일까지 있죠. 이때까지 이제 내년도의 계획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월 뭐 28일까지 있으면 그 시행 계획 추진 실적을 이제 얘기해 달라는 얘기고요. 중요한 거는 11월과 2월 이 날짜를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11월, 2월. 3월 아니고요. 10월도 아니에요. 자, 아까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리 산업위원회를 이제 심의를 통과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뭘 하냐? 산업위원회 아저씨들 뭐 하냐? 한 번쯤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시험에 나오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왜냐면 엄청 오답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좀 특이한 거는 제가 특이한 거 다 체크해 놨거든요. 뭐 시설 관리자, 그리고 철도 운영자, 아까 얘기했던 얘네들이 코레일이죠. 시설 관리자는 이제 국가철도공단.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조정 같은 것들을 이제 산업위원회에서 한다. 이런 것들은 자주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 뽑으셔가지고. 그리고 그 밖에 뭐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거나. 근데 위원회는 이제 어떻게 구성되냐?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위원회. 일단 25인 이내고요.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같은 걸 둘 수 있다. 그리고 구성 같은 경우에 이제 시행령에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얘기하는데 먼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네. 산업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이제 위원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철도공사 사장, 철도공단의 이사장, 그 다음에 뭐 웬만한 교육부 차관들, 장관들은 다 좀 임명직이잖아요.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렇기 때문에 차관이 사실 공무원 중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행정고시 시험 통과하신 분들, 되게 똑똑하신 분들. 그래가지고 차관들이 다 올라가 있다. 근데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위원장은 국교부 장관.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임기 2년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거 한 번쯤 보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발전 기본 계획에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네, 근데 다시 안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먼저 1년 내에 변경. 아니라고 했죠. 2년이라고 했죠. 바로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철도왕과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보다 똑똑하시기 때문에 네, 철도공사에 또 이제 정규직 직원 추가될 수 있다. 위원회 해촉. 이것도 시험에 제가 보기에 충분히 나옵니다. 철도 사업법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내가 보기 이거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체크해 두시고요. 먼저 그냥 한 번쯤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 높은 사람들이잖아. 차관, 행정고시 통과한 애들. 근데 이제 1, 2, 3번 다 넘어갈 만한데 4번 보면은 스스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제 해촉할 수 있다. 그 한번 보고 넘어가시고요. 근데 아니 스스로 하기 힘들다고 얘기할 때 해촉해야지. 그럼 뭐 강제로 우리가 뭐 다단계도 아니고 잡아둘 수 없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 그 다음에 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한번 보시면 그 철도시설 투자 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좀 특이해가지고 체크해놨고요. 그래가지고 작아지도록 이러면 틀리고 그리고 자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요. 근데 만약에 위원장이 뭐 불의의 사고가 났어. 그러면 미리 지명한 사람입니다. 다른 엄청나게 많은 위원회 있죠. 뭐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많은 위원회가 있잖아요. 뭐 권익위 뭐 이런 데도 있는데 미리 지명한 사람이 되는 경우 아닌 것도 많아요. 뭐 나이 많은 사람 순으로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 대행한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위원회에서는 투표를 하냐. 그래서 이건 재과의 출과. 한 번쯤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재과의 출과, 제적과반 수출, 그 다음에 출석과반 수 이거 한 번쯤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사. 간사는 간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 처리한 사람들이에요. 뭐지 이 사람들 뭐 다과 먹었어. 과자 먹었어. 그럼 과자 비용 집행하고 이런 애들. 자, 여기까지 크게 문제될 만은 없다. 문제될 만한 거. 그 다음에 지금까지 뭐 해촉 이런 것들. 이따 한 번 더 복습 잠깐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실무위원회가 나왔어요. 아까는 산업위원회였죠. 그리고 산업위원회는 그 우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심사를 해준 애들이라 했죠. 종합계획은 5년이었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해 두시면 네, 시험 결과 좋으실 겁니다. 실무위원회는 먼저 20인이라고 했고요. 아까는 25인이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근데 실무위원회는 조금 더 인원이 적다. 근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실무위원회는 말 그대로 실무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까 높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임명하는 고위 공무원단 같은 사람들이나 아까는 산업위원회 높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사장들이 지명한 자 1인 뭐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아까 똑같이 임기 2년이고 연임할 수 있고요. 그다음 해촉도 똑같습니다.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 보여요, 철도왕. 네,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죠, 여러분. 자,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1번.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촉 사유가 아니다. 아니라 했죠. 이게 뭐 들어올 때는 네 맘대로 했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공이 나가려면 나갈 수 있어야지. 다단계에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아니고 자, 2번, 3번 제가 출가 맞다 했고 비율이 높아지도록 하는 게 좀 특이하다고 했었죠. 왜냐면 철도 쪽 적자 심해가지고 계속 줄이는데 네, 이렇게 법에 이렇게 정해놓으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구조개혁기획단이라는 걸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심사 사항인데 이런 것들도 외우지 마. 아까 제가 철상기법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 했죠. 아까 종합계획에서도 또한 뭐 6문장. 그 다음 또 산업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또 한 뭐 6문장. 이번엔 산업구조개혁기획단 이름도 어려워. 이게 13문장.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거 자주 보고 특이한 것만 보시면 돼요. 네, 특이한 거 제가 다 체크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떠먹여 드리려고. 자, 먼저 구조개혁. 사실 이 보통 우리가 노동자 계층으로 들어가잖아요. 노동자. 입장에서 이런 말이 안 좋죠. 인력 조정. 그러니까 이제 인력 줄이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을 심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도 운임 같은 것도 하고 뭐 남북 철도망, 국제 철도망 이런 거 만드는 곳이 이제 구조개혁다. 구조개혁. 아, 이름도 어려워. 보고 넘어가세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기획단 이런 거 다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위원회, 아까 얘기했던 산업위원회, 실무위원회 의견 들어라.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넘어가세요. 이거 한 번 보면 안 있지, 이런 거. 그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그런 위원회 바깥에서 대학 교수 하다가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경비 지급할 수 있다. 그럼 돈 안 주면 누가 가? 인정? 예? 그다음에 운영 세칙 이런 것도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산업 지원? 그럼 지원할 수 있지. 그럼 지원 안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국가가. 철도 산업이 얼마나 또 이제 큰데. 이것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자, 전문 인력 교육 훈련. 한번 반만 잘라서 한 반반씩 봅시다. 네,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3번 보면 매년 전문 인력 수요 조사. 아, 또 여러분들 실무 이야기 짧게 얘기 드리자면, 아까 해외 파견 많이 간다 했죠? 그리고 걔네들은 해외 파견 가면 월급을 코레일에서 주는 게 아니라 코트라. 그러니까 한국무역협회? 거기에서 뭐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월급 엄청 높아지고. 왜냐면 300 정도 받는다 치면은 거기다 300을 더 얹어주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바로 연봉 1억 되고. 막 되게 가고 싶죠? 네, 저 코레일 정규직 직원이었잖아요. 좀 약간 줄 서 있습니다, 지금. 아, 이 얘기 들으면 갑자기 또 경쟁이야? 라는 생각 들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 전문 자격증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가고 싶으면 철도 무슨 전문가 있거든요. 막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합격률 90%잖아. 철도 전문가 내부 들어가면 뭐 국제 무슨 철도 전문가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있으면은 또 되게 지원하기 좋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철도든 뭐든 인생에서는 원래 아는 사람만 많이 가져가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철도왕 그런 컨텐츠들 많이 이용해달라.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께 제 아는 최대한 지식 전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따려면 뭐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철도 산업 교육 과정 이런 것들도 뭐 한 번씩 다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대학 봐봐, 뭐 특성화된 대학 지원할 수 있지. 그럼 지원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뭐 기술진흥. 자, 이것도 뭐 국가는 뭐 무상으로, 그럼 무상으로 해줄 수도 있지. 자,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 그다음에 정보화 촉진 이런 거 다 시험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안 봐야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건 너무 단편적이에요, 여러분. 보기는 봐야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또 얘기했죠. 아까도 한 6문장, 그 다음에 산업구조개혁기획단은 13개였어. 자, 봐봐. 정보화 기본계획인데 이번에 또 7개야. 이런 거 못 외워. 그리고 시험에 나온 적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그냥 자주 봐야 돼, 이런 거. 그래서 산업정보화. 그러니까 정보화 계획에서는 뭐 하냐. 이제 철도 같은 거 이제 면접 무조건 철도왕 오라고 했어요. 막 이상한
틀딱 강사들한테 가지 말고 할배들한테 가지 말고 철도왕한테 그냥 오세요. 예, 명문대.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그 면접 때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주 나오는 질문이 그 철도랑 4차 산업이랑 섞어서 물어보거든요. 코레일에서 뭐 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아니면 뭐 본인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 건가 이런 문제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선로 같은 것들도 뭐지 그 주기를 빅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이제 모든 구간을 보는 거는 사실 너무 인력 낭비잖아. 그래서 자주 고장 나거나 일정 주기가 넘은 것들을 빅데이터 해가지고 그 부분만 수리하거나 하면 엄청 효율화가 되겠지. 그런 걸 담당한 데가 정부가 기본 계획이라고. 네, 한 번쯤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별로 안 중요합니다. 수집 조사 계획 필요한 비용 하겠지.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철도산업정보센터인데 정보센터는 뭐 국제 동향 이런 것도 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또 실무 이야기 짧게 너무 많이 해? 너무 많이 하면 댓글로 한번 써주세요. 자, 우리가 새로운 기술 같은 것들 접목할 때 항상 해외의 사례를 파견하거든요. 해외 사례를 파악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랑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를 많이 참조하죠. 그래가지고 산업정보센터는 그런 해외 것들을 많이 파견한다. 그래서 프랑스에도 그 국제철도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지금 코레일 그 상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국제협력. 그래, 인력 교류 하겠지.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철도산업구조, 이름도 어려워. 개혁기획단에서 한화 업무가 아닌 것은, 자, 인력 조정, 철도 운임, 인수합병. 정답 뭐예요, 여러분? 다, 안 들려요, 여러분? 다시 크게 얘기해주세요. 예, 정답 3번이죠. 네. 그래가지고 봐봐. 그럴듯하게, 그래, 좀 여러 번 읽긴 읽어야 된다고. 인수합병, 뭔가 그럴듯하잖아. 오케이, 3번.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빨간색이 시험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설립. 봐봐, 여기도 7개 나왔지. 이런 것도 못 외워. 이런 것들은 자주 봐야 돼. 자, 협회는 일단 법인으로 하고요. 자, 짧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법인 아니면 개인이 있죠. 개인 사업자. 네. 그런데 법인으로 한다. 철도왕은 이거예요, 이거. 철도왕 나중에 이거 되고 싶어요, 법인. 네.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협회는 주된 사무소. 이거 그 철도공사법에서 나왔죠? 우리 뭐 변경 등기할 때 항상 주된 사무소에서 한다. 그거 한번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협회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뭐 할 수 있겠어요, 협회? 자, 해외 철도 맨날 나와, 해외. 그 다음에 뭐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자주 봐라. 자, 이런 것들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 그 다음에 이외의 것들은 민법 중 사단법인. 네. 그 민법에는 다양한 이제 조직들에 대한 규정이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보통 철도가 아닌데 너가 법을 왜 얘기해 주는 거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 얘기했지만 제가 철도공사법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저는 명문대 나왔는데 명문대생들은 한 번씩 그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다가 이제 인생을 좀 말아먹는 경험을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법이랑 뭐 행정소송법 뭐 이런 것들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도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법리라고 하는 거야, 법리. 법들이 사실 다 되게 비슷하거든요, 말들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철도 안전인데, 중요한 거는 그냥 이거만 보시면 돼요. 아까 시설 관리자가 국가철도공단이라고 했었죠. 대전에 코레일이랑 같은 건물 쓰는 애들. 그 다음에 철도 운영자는 이제 코레일 같은 회사라고 했고, 근데 이제 코레일 같은 회사는 이제 안전한 운행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시설 관리자, 철도공단 애들은 이제 안전한 상태 유지하고 뭐 성능 검증 이런 거 하는 애들. 참고로 그 철도공단 애들이 더 경영 평가가 좋아요. 네. 그냥 밀어주고 있습니다. 약간 SRT 같은 느낌으로. 코레일 직원분들이 SRT 엄청 안 좋아해요. 네. 아무튼 그것도 다 뭐 나중에 안에 들어가셔서 얘기하시면 되고. 철도 서비스 품질 개선. 이런 것도 안 중요하다고. 봐봐. 품질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럼 노력해야지. 그러면 품질 안 좋아지게 놔두겠어요, 여러분? 네,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권익보호. 네, 이런 것도 한 번쯤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법에다가 이런 걸 적어 놓은 거지.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이제 민원을 듣잖아. 요새 민원을 엄청 들어요, 공기업에서는. 근데 코레일은 안 들어. 예.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보기엔 살아야 돼. 아무튼 근데 코레일은 민원을 안 듣는데 이렇게 적어 놓았기 때문에 민원 콜센터 같은 게 생긴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다. 그래서 홍보하거나 뭐 재난상의 위해 방지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구조 개혁의 이제 기본 방향인데 이거 중요해. 내가 보기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 무조건.
자, 철도 시설 부분과 운영 부분을 분리하는 개혁 추진이고요. 그래가지고 통합하는 이라고 내가 보기에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일단 시험에 안 나왔는데 워딩 자체도 시험 나오면 틀릴 것 같고 사람들이.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그 코레일이나 그런 철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너무 맞아 이게. 일단은 그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이 시설 쪽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운영 쪽은 코레일로 이렇게 나누는 걸 예전에는 민영화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제는 민영화에 대한 반감이 엄청 심해 국민들이. 왜냐면 이 강의 듣는 사람도 민영화라는 말에 반감이 있잖아.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는 효율화하는 말을 씁니다. 효율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렇다고 예, 정책이 아니고요. 예, 분리하는 방향. 그래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등 뭐 해야 된다. 자, 철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홍보, 2번 요금 인상. 정답 뭐예요? 네, 요금 인상. 그 다음에 철도 운영 부분을 통합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된다. 하면 틀린다 했죠. 나눠야 된다. 그 다음에 네, 조금만 더 하고 강의 끝낼게요. 네, 좀만 참아. 네, 눈 떠, 눈 떠. 자고 있었죠, 지금. 자, 0 제23조 업무 절차서의 교환. 업무 절차서는 이제 시설 관리자, 운영자 그냥 서로 이제 소통하는 걸 업무 절차서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거는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험. 선로 배분 지침. 그러니까 우리가 선로를 이렇게 주는데 이 열차마다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배분 지침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여객 열차와 화물 열차, 그다음에 지역 간 열차와 지역 내 열차, 그다음에 작업 시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보시면 좋다.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도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일반 열차와 고속 열차 간의 배분은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시험에 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보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내가 안 읽어줘도 되잖아. 선로 배분 지침을 준수해야 된다. 당연히 준수해야지. 그러면 법을 만들어 놨는데 준수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름 또 어려운 거 또 나왔네. 산업 구조 개혁 기본 계획의 수립. 또 7개잖아. 이런 건 자주 봐야 된다. 자, 그래서 효율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자, 목표. 당연히 세웠으니까 목표가 있겠지. 추진 방안 있겠지. 자, 경영 구조가 있어요. 경영 구조. 이런 것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대내외 여건 조성. 이제 바깥에다가도 홍보를 해야지. 우리 민영화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홍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부채, 인력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도 이제 보셔야 되고요. 네, 넘어갈게요. 한 번씩 다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이 철도 산업 발전 기본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철도 법들의 최상위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필요한 사항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이런 거를 묻는 경우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 그냥 한 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구조개혁 기본계획의 내용은 다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뭐 시장의 구조 개편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KTX 독점을 깨고 이제 SRT가 생겼죠. 그런 구조 개편 그다음에 철도 요금 뭐 이런 것들입니다.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멈추고 풀어보세요 여러분. 자 선로 배분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거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간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간 2번이지 오케이 산업구조 개혁 기본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경영구조 2번 해외교류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면 구조개혁 기본계획은 그 내부의 구조 같은 것들을 이제 경영 구조나 시장 구조 개편 등을 시행하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교류 이런 것들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려보고요. 네, 조금만 더 할게. 철도 산업 이제 수립 절차. 자, 무슨 아까 저기 5년마다 세웠던 우리 기본 종합 계획도 11월 말까지에다가 2월 말까지였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청. 네. 관리청. 나 여기까지만 할게 그럼. 그러면 이제 관리청인데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 넘어가면 되는데 국가철도공단의 대행 범위가 제가 보기에는 시험에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코레일 시험이어도 나오지. 자, 국가철도공단은 뭐 하냐? 아까 얘기했던 철도 시설. 얘네들은 조금 더 시설과 관련 있다고 했죠. 그래서 건설 사업 집행, 그 다음에 사용료 징수. 그래서 코레일 애들이 무슨 느낌이냐면 이게 선로는 국가철도공단이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운행 자체는 코레일이 한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그 선로 이용 요금을 여기한테 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효율적 관리 이런 것도 보시면 됩니다.
네, 시간 30분 정도 지났고 얼마 안 됐잖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짧게 다시 한번 복습 드릴게요. 자, 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청 대행 업무, 그 다음에 선로 배분 지침에서 여객 화물열차나 지역 간 내 열차 있다. 그 다음에 산업구조개혁은 이제 분리하는 방향이라는 거. 그리고 시설관리자 운영자의 구분에 대해서 우리 배웠고요. 그리고 협회는 이런 것들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너무 기니까 우리가 자주 보라고 했었죠. 정보화 계획 이런 것도 자주 보라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특이한 것들은 다 밑줄을 쳐놨기 때문에, 자, 구조 개혁 같은 거는 인력 조정이나 철도 운임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 개혁이라 하고, 우리가 해촉할 수 있는 거 스스로 이제 퇴직하는 것도 해촉에 포함된다 했죠.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이제 20인, 그 다음에 아까 산업위원회는 25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경미한 변경 이거는 시험에 나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아. 그래도 한 번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발전 기본 계획에는 수송 분담이나 해외 시장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5년마다라는 거, 그리고 정의에서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왔는데 철도 시설도 우리가 운반하거나 뭐 주차장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는 아까 예전에는 고속철도 건설공단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 통합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는 법이 산업발전기본법이다. 네, 여기까지 1강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그 나머지 강의도 꼭 들으세요. 네, 그래요. 왜냐면 이거는 10문제 나오잖아. 근데 이게 한 문제 한 문제가 엄청 커. 우리 이점 받으려고 가산점까지 따는데 그래가지고 이 10문제는 무조건 다 챙겨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강의 이거 배속으로 좀 되잖아. 배속으로 들으면은 더 짧은 시간. 그게 인강의 매력이잖아. 인강은 내가 공부하기 싫을 때도 틀어놓으면 내가 알아서 써들잖아. 네? 철도왕이 알아서 써드니까 이제 꼭 인강 다 들으셔가지고 하시고 나중에 면접은 철도왕 꼭 찾아오시고, 네, 나머지 강의랑 정보 같은 것들은 이제 네이버 철도왕 공식 홈페이지 이용해 주시고 오픈 채팅에 자료 있으니까 이거 꼭 보세요 여러분. 네, 무엇보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진심으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노력은 항상 결과로 이어지니까 조금만 더 화이팅 하셔서 좋은 원하는 결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